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할 뜻을 밝혔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진 피해 지역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지원이 튀르키예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제사회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 또 가장 적극적이죠? 예, 일단 미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지진이 났죠. 7.8 규모의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약 5천 명. 아유, 지금 6천 명이 넘었다고 6천 명이 넘었다고 나오네요. 네. CNN이 60,000 플러스 killed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리했을 때 한 5,200여 명 정도로 봤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6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미국 그 지질국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WHO는 2만 명 이상, 최악의 경우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아마 지진 역사상 최악의 지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튀르키예가 한 3,5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고요. 시리아가 1,700명 이상. 그래서 튀르키예, 시리아 사망자 수가 한 2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튀르키예가 물론 많이 사망했지만 시리아의 피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이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경 부근이에요. 근데 물론 관할상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지만 시리아도 엄청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튀르키예,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는데, 술레이만 소울루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이 어제 10개 피해 지역에 구조대와 보급 비행기를 급파했고요. 최고 경보 단계죠. 4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사회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응답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가장 먼저 공식 성명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을 보면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오늘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무부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 모색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지금 주무부서로서 나서고 있고, 그밖에 이제 연방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와 계속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도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그 중동과 유럽의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완전히 유럽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유럽 국가인 그 튀르키예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연합 지진 피해 지원 인력은 이미 현지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야네스 레나르치치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나르치치 위원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민보호 메커니즘이 가동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긴급 대응 조정센터가 회원국들과 조율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진 피해 지역으로 구호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은 이미 개별 구호팀을 이 튀르키예로 파견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개별 국가들이 또 알아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또 유럽연합 차원에서 또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 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가 저 나토 동맹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또 긴급하게 지원에 나서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지원팀을 보낼 전망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튀르키예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보리트 차우쇼울루 외무부 장관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토 동맹들이 지원을 논의 중이다. 같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뜻임을 밝혔고 오하나 루젠스쿠 나토 대변인은 역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토 동맹인 튀르키예가 지진 참사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는데 나토 동맹들이 연대를 표명하고 지원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토 동맹국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 북유럽 국가 가운데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튀르키예와 다툼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나라도 지원을 약속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나토 가입은 나토 동맹국들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 튀르키예가 스웨덴 가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서 그러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튀르키예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여기서 이슬람 경제 코란을 불태우는 이런 좀 극단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가 발끈했죠. 그래서 절대로 스웨덴을 나토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두 나라 관계가 경색이 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스웨덴은 거부할 것이고 핀란드만 나토 가입을 허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핀란드는 우리만 들어가기 좀 그렇다. 기다렸다가 스웨덴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같이 들어가겠다. 단독으로는 안 들어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핀란드, 스웨덴과 튀르키예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가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자 스웨덴은 적극적인 지원을 밝혔습니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참사에 애도를 표시했고요. 튀르키예 파트너이자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스웨덴 총리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도 지진 발생 직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요. 또 핀란드 외무장관 페카 하비스토 장관이 튀르키예 지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언급해서 비록 그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관계가 좀 떨떠름한 관계였지만 뭐 대참사 앞에서는 이렇게 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튀르키예하고 오랜 앙숙 관계였던 이스라엘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튀르키예 강진 여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튀르키예랑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동이 감지된 인근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도 즉각적인 튀르키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고 모든 동원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국민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구조당국과 이스라엘 국내전선 사령부를 통한 긴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튀르키예 국방부에 구조작업에 투입할 병력이 대기 중이라고 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내서 구조작업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죠. 튀르키예가 그 강대국으로서 중동 아랍국과 친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과 항상 맞서왔고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팔레스타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게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 지난해 8월에 일단 외교 관계를 전면 복원해서 일단 외교적으로는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역시 뭐 대참사 앞에서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를 돕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사실 뭐 가장 앙숙인 나라는 그리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 수십 년간 에게에서 영원한 앙숙으로 지내왔는데요. 그리스도 튀르키예 불행의 지진 피해고를 위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마조타키스 그리스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유족들에게 애도를 나타냈고 그리스는 자원을 동원해서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관계도 안 좋고 또 그리스가 굉장히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튀르키예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스가 힘든 가운데서도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리스가 튀르키예가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위치상으로 네.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라시아
사이에 있는 그 중앙에 있기 지진이 때문에 많죠. 지진의 그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cm씩 땅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곳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999년 튀르키예에서 그때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에게의 영유권 분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때도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리스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도와야 될 땐 돕는다. 이게 또 그리스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튀르키예와 화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도 튀르키예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 소식도 예, 맞습니다. 있어요. 비록 전쟁 중이지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지진 관련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절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 이 튀르키예도 뭐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많이 그 전쟁 이후에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친절한 튀르키예 국민이라고 표현했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튀르키예에 군용 수송기와 구조대원 100명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인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튀르키예에서 만날 가능성이 서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뭐 그러나 좋은 뜻으로 만나는 거니까 거기서는 싸우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지진에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실 다양한 구성원만큼이나 처한 환경, 입장이 다 다르죠. 글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데 앞서 좀 전해드렸던 대로 튀르키예와 뭐 평상시부터 사이가 좋던 국가도 있지만 튀르키예와 다투던 국가들도 많고요. 튀르키예와 앙숙인 국가도 많고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 뭐 다양한 그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잊고 지금은 튀르키예를 도와야 될 때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목표 아래서 모든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불행에 관심 갖기 어려운 국가들도 있지만 그런 국가들도 지금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도와야 된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란 게 사실 그런 도덕적인 사회는 아니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그럼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그래도 아직 이 지구촌에 인류애가 조금은 남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그 지원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예. 이번 강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이제 튀르키예 안에서 발생했는데 그러나 바로 시리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시리아도 튀르키예 못지않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망자가 지금 2대1의 비율이에요. 지금 뭐 6,2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튀르키예가 한 4천여 명, 그 시리아가 한 2천여 명 이렇게 사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시리아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지원과 관심이 튀르키예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모닝뉴스 시간 오늘 내내 보도해드렸지만 다 튀르키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국제사회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튀르키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고 나토에도 관계돼 있고 유럽연합도 관계돼 있고 그 중동 분쟁에도 관계돼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고 유럽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무시할 수 없고 중동도 무시할 수 없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튀르키예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튀르키예와 관계를 좋게 해놔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시리아는 오랜 내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한편으로 볼 땐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냉정한 모습.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도와줬을 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게 분명히 있는 국가고, 그러나 시리아는 도와줘봤자 나중에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국가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튀르키예 사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튀르키예 도와주는 게 100% 순수한 온정 때문만은 아니죠. 전쟁에서 튀르키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뭐 순수한 마음이겠습니까? 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튀르키예를 도와주면 분명히 나토 가입할 때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냉혹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리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는지 이건 참 안타까운 것 시리아는 같습니다. 말이죠. 지금 피해자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숫자와 반군이 발표하는 숫자가 그 두 개를 합해야 시리아의 지금 피해자의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뭔가 반군과의 이 대립이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한 곳이고 또 저는 사실 지난 일요일에 저녁 때 우연히 터키가 아니죠. 이제는 튀르키예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즘 물가가 10년 동안에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그 터키의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또 취직도 안 되고 경제가 지금 많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야 이거 어떻게 터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지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최영호 의원은 튀르키 얘기만 하시잖아요. 시리아 얘기는 오히려 시리아는 모르죠. 반군이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이런 대참사에서 정부군 반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가려야 됩니까? 그리고 시리아가 그렇게 된 게 온전히 시리아 탓입니까?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리아도 덩달아서 와야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테러 국가라는 식으로 오히려 시리아를 더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니, 테러 국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이제 반군과 인터넷 정부 간의 다른 이제 이 언론에서. 대립이 그러니까 심한 인터넷에서 나라다, 이 SNS에서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구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내가 구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지금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닐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안정된 정부를 갖고 있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알 그런 거 수가 알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좀 시리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